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신청사 건립비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시의회는 LH가 산정한 공동주택 분양가와 건립비 환수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고 정원율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유출 요인으로 아파트 부족이 지목되면서 앞으로 5년간 1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에 대해 투기와 난개발 우려와 인구 유입 대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2억 원이 투입되는 군산 말랭이 마을 조성 사업이 6년째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2년 전 준공할 예정이었던 사업이 방향이 3차례나 바뀌고 공사업체마저 부실해 지금은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또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과 국립익산박물관, 원광디지털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익산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백제 유적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시의회와 정원율 시장이 익산시 신청사 문제를 놓고 LH가 산정한 공동주택 분양가와 환수의 규모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택 의원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임 의원은 익산 신청사 건립비가 2018년 480억 원으로 시작해 현재 948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는 LH가 옛 익산경찰서 부지에 짓는 공유지 개발 이익금 429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등으로 개발 이익 환수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1,020만 원으로 책정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지에다가 그것도 LH가 공공개발 사업을 하는데 분양가 1,020을 상정해놨다. 350가구를 짓는데 그건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냥 전문기관 LH가 그 면밀히 따졌을 걸 저는 믿고 최종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양기관에서는 그 분양가를 다 주잖아요. 결국은. 네네. 결국은 그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분양 가격을 낮출 경우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신청사 건립비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 익산시는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거기도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면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LH가 저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LH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수탁 계약서를 체결해 미분양 사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임시청사로 일부 부서가 이전하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익산시와 시의회가 공유지 개발 수익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김기영 도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김기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지만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탈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김 의원이 소유한 군산 지역 농지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산갑 김수용 의원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자신에게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지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디오션시티의 학교용지 폐지안을 부결함에 따라 중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디오션시티 5곳의 학교용지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폐지해달라고 군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최근 주변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미래 학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세 곳의 학교 용지 폐지를 부결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학생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근에 중학교가 한 곳밖에 없어 중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단 설립 과정을 놓고 김경진 시의원과 익산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또 의회와 소통 없이 공단 설립을 보도해 의회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언론 보도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익산 도시관리공단 건립사업. 김경진 익산시 의원이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익산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설립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데 그때마다 공기업 평가원 한 곳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곳이 지정됐다면 지정기관 모두 용역 수행 대상 기관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특정하여 용역기관을 지칭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공기업법에 따르면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모두 두 곳. 김 의원은 익산시가 공단 설립을 위해 용역기관을 임의로 정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원율 익산시장은 용역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기관 중에 그러면 왜 지방행정연구원을 뺐냐? 지방행정연구원은 설립 타당성 검토는 실질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그 업무를 고시한 이후에 한 건도 한 실적 없고 전부 다 공기업 평가원에 있어요. 김 의원은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고 2022년에 발족한다는 인터뷰로 의회가 공단 설립을 승인한 것처럼 홍보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용역비가 편성되고 집행부에서 공기업 평가원에 수의계 후 용역 결과를 받고 나서 마치 공단 설립을 승인해 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저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사전에 의회 압박용인가 하는 생각이 매우 불쾌합니다. 정 시장은 의회에 사전 협의를 구했고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관련 규정에 하면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만료되면은 7일 이내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게 행안부 지침에 공개도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설명 안 듣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 도시관리공단 설립까지는 시민공청회와 설립심의, 조례 제정이 남은 상태.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익산시와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만금의 세계 최고 수준의 메디컬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열린 신복지 전북 포럼에서 최근 중국 하이난성을 연상하게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VVIP 전용 메디컬 센터 조성 방안을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이 국가 주도로 매립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의 향토 기업인 페이퍼코리아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역 경제계에 따라서는 올해 초부터 페이퍼코리아가 부동산 개발 사업 호황으로 경영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새 주인을 찾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육상 대표이사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기 안에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장 매각을 위해 자회사인 청주공장과 함께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퍼코리아는 정상화 이후 업종을 영위할 만한 기업에 매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체전이 분산돼 개최됩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분산 개최 방안에 대해 주 개최지인 익산시와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체전은 오는 9월부터 2달간 종목별로 도내 전역에 분산돼 개최됩니다. 또 개회식과 폐회식은 없고 학생부 경기도 제외됐습니다. 일반부 경기가 열리지만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72억 원이 투입되는 군산 말랭이 마을 조성 사업이 6년째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2년 전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사업 방향이 3차례나 바뀌고 또 공사업체마저 부실해 지금은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요. 사실상 올해 상반기 준공도 물 건너가고 업체 사정으로 또 수개월을 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6년 전 사업을 시작한 군산 말랭이 마을. 당초 2년 전 끝내기로 했지만 사업 방향이 3차례나 바뀌면서 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인 마을로 시작했다가 당시 시대 상황을 상징할 건물이 없어 근대수설 마을로 바뀌고 이 또한 비슷한 사정에 달동네의 추억을 담은 말랭이 마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과 조경 등 외부 공사는 대부분 끝났지만 전시 체험 공간은 2달째 공사가 멈췄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공사업체에 맡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동안 공사업체도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2017년 내부 공사를 시작할 당시 군산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재정난에 중도에 포기하고 1년 뒤 입찰을 통해 다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에 공사가 멈추면서 올해 상반기 준공은 어렵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안에는 준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사업체와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우선은 8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지금처럼 공사가 지연되면 늦어진 기간만큼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급한 6억 원 가운데 10%를 넘기면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따라 해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해도 다시 입찰과 업체 선정, 공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 준공 시기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다만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히로스 가옥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월명산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월명산 전망대의 입구가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월명산 전망대와 이쪽 히로스 가옥, 그다음에 근대역사 이 길을 홍보할 수 있는 지금 72억 들어 저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더 보완도 해야 되고 그 레지던스 입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끌어들일 건지,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할 건지,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이게 서로 소통할 건지, 그럼 관광객들 어떻게 유인할 건지, 이거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차례 사업 방향이 바뀐 말랭이 마을. 공사마저 멈추면서 6년째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1명입니다. 지역 발생 594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6,303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1,979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군산과 김제에서 1명씩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85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울산 확진자를 접촉한 5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의원과 약국, 사우나, 음식점 등의 이동 동선이 드러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병상 확보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 500개 가운데 현재 70개만 운영되고 있어 남은 병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맞춰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코로나19 병상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국가는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등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이 집단 면역 형성 전 과도기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이 해제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며 내일부터 일용직 근로자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진단검사 권고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일용직 근로자 의무검사 명령은 이달 말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아파트 공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 요인으로 아파트 부족이 지목되면서 앞으로 5년간 1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익산시의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마동공원입니다. 공원 민간 개발을 통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익산 지역은 앞으로 5년 안에 아파트 공급이 공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공원 민간 개발을 통해 7,616세대가 공급됩니다. 부송 4지구 택지 개발 1,671세대, 평화지구 등 원도심 2,463세대, 국가식품 클러스터 민간주택 공급 674세대 등 모두 합쳐 12,424세대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너무 과도한 아파트 공급이라며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익산시 주택 보급률은 104.1%, 이 가운데 아파트가 전체 주택 134,109호 가운데 55.5%인 74,458가구입니다. 더욱이 익산시는 인구 28만 명 선이 위협받는 축소도시여서 지금의 아파트 공급 계획은 수요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의 도시의 성장이나 변화에 근거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축소도시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음에도 도시 기본 계획이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아파트 집중 공급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과열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현재 아파트 청약 조건에 익산시 거주 6개월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투기 세력 진입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익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익산시 주택 정책이 집중 거론된 이유입니다. 프레나 아파트는 전북에서 최초로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넘겼고 현재 흔히 말하는 피가 1억 원이 붙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익산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신규 아파트 대량 공급은 거주 인구 이동 현상을 가져와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도심 팽창에 따른 지자체 관리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어떤 도시 규모의 확대가 가져오는 어쨌든 도시 관리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어쨌든 도시 경영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반면 익산시는 인구 유출 요인으로 아파트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 분양가를 적극 유도하면서 숲세권 등 명품 아파트를 공급하면 오히려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외지로 빠져나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외지에서 좀 전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10년 전 모현동 택지 개발 이후 이렇다 할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익산. 가뜩이나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383억여 원, 수급자는 24,500여 명입니다. 이는 고용행정통계 수치가 온라인에 공시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고용정보원은 코로나19로 재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된 게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 소속 장병이 휴가 중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군 38 전대에 따르면 A일병은 어제 오전 6시 30분쯤 휴가를 위해 부산에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일병은 훔친 택시로 광안대교 진출로 교각을 들이받고 200m를 이동한 후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 백제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민관협약이 오늘 체결됐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과 국립익산박물관, 원광디지털대학교는 백제유적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2층 회의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10일 국립익산박물관과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백제양도 익산의 세계유산 가치와 우수성 홍보를 위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민관학, 그러니까 지역의 그 주축인 원광대학교와 그 다음에 역사를 담고 있는 익산문화박물관, 그리고 또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함께 힘을 합하면은 익산의 그 역사를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발돋움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백제문화 정체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협력기관의 관련 행사 홍보, 학술 교류 및 전시, 세미나 개최 등 친선 교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교류 등에 관한 협력 등 5가지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문진호 대표이사와 국립익산박물관 최흥성 관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김규열 총장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익산 지역 백제문화 사업 수행을 위해 3개 기관 이상 다자간 민관이 협력하는 첫 업무 협약입니다. 그 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세계문화유산 축전 또는 서동 축제를 통해서 백제문화유산 또는 한복 같은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데 협업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각 기관의 대표들은 백제왕도 익산의 정책성 및 위상 강화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제 관광과 이런 축제와 또 이런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또 우리 재단과 디지털대학교에서 큰 뜻을 같이 하게 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학의 협력으로 익산 지역 축제들의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와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 청년 고용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4.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2,75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하락세를 이어가던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반등한 뒤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 수라갯벌에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새만금 공항 예정진 수라갯벌 일대에 멸종위기 2급 흰발롱개가 대규모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수라갯벌에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황새, 수달 등 수많은 법정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배후습지라며 정밀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치권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택시 사업 구역을 하나로 합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를 통해 전주와 완주는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일원 990만 제곱미터를 전주와 완주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주민이 매일 3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택시 사업 구역을 합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기지촌 재개발을 놓고 이루어진 조합과 시공사의 수의 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영무토건에 이어 포스코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을 근거로 할 때 포스코건설과의 수의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지부가 레미콘 노동자들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레미콘 차량이 너무 많아 저가 경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측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급조절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미콘 수급조절 정책 적용 기한이 다음 달 말로 끝남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전라북도의 온라인 쇼핑몰 거시기장터에서 오는 14일에서 20일 수박을 최대 50%가량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늘 시중가 23,400원인 수박을 반값인 11,76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과 제휴한 JB카드로 2만 원 이상 구매 시 10%가 추가로 할인됩니다. 거시기장터는 도내 우수 농특산품과 290여 개 생산 제조업체에 2,60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카드 할인 제휴 업무 협약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꼬꼬마 양배추 등 소구형 양배추의 품종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소비량이 늘고 있는 소구형 양배추의 크기와 식감, 맛 등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의 대표 소구형 양배추 품종인 꼬꼬마 양배추는 식감과 맛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해충 저항성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에 만들어진 어린이 복합 놀이시설이 다음 달에 개장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4억 3천만 원을 들여 스카이트레일과 아트클라이밍, 서바이벌 게임 레이저태그, 트램폴린 점프 등의 놀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 놀이시설 명칭 공모를 통해 다이노 키즈월드로 정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이면 15억 원이 투입된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까지 문을 열게 되면서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 일대가 가족 단위 관광 명소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솜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이색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익산 낭산면 지역협의체가 착한 기업으로 신규 가입한 농업회사법인 별곡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인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 32명에게 고령자용 보행 보조기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가 화이트 365 빨래방과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찾아가는 우리 동네 세탁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